안녕하세요. 앵글림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과목인 피부학, 그 중에서도 피부의 구조, 부속기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부학은 어렵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피부 미용 전문가로서 피부의 구조 정도는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께서 피부를 공부하시다 보면 피부학 부분에서는 봐도 너무 어려운 내용이셨을 거예요. 물론 저 역시 공부할 때 그랬고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자꾸 보고 외우고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우리 신체의 표면을 덮고 있는 기관으로 우리가 크게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렇게 세 부위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피부는 아니지만 피부의 부속 기관으로 땀을 분비하는汗선,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선, 모발, 잇목은, 조각 등의 부속 기관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중 피부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오면 여러분이 맞추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표피, 진피, 피하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부의 부속기관입니다. 피부는 인체의 가장 외측에 있기 때문에 신체를 보호하고 체온을 조절하며 감각 기능과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체중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고 인체에서는 가장 큰 기관이에요. 이런 피부를 제가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나눈다라고 했죠. 표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표피는 가장 위층이에요. 외배엽에서 발생이 되고 가장 표면에 위치했으며 혈관이나 신경이 없습니다. 중층, 편평, 상피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와장처럼 겹겹이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 증발을 방지하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표피에는 각질 형성 세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멜라닌 형성 세포, 머켈 세포, 랑게란스 세포가 존재하고 있는 곳이 바로 표피입니다. 이 표피를 가장 위쪽부터, 즉 외측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급층, 기저층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각두가 유기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개의 층으로 나눠지는 게 바로 표피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 표피에는 4개의 구성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각질 형성세포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각질 형성세포는 케라티노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피부의 기초를 이루는 단백질인 케라틴이라고 하는 각질을 만들어내는 세포입니다. 자, 이 피부세포가 맨 표피의 가장 아래층인 기저층에서부터 세포 분열을 시작을 해서 점점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마지막 각질층에서는 비듬이나 때처럼 피부 표면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각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각화 과정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주기는 우리 여성의 생리주기하고 똑같은 약 28일 주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기가 28일이 되기도 전에 10일에서 14일 만에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를 준각화증이라고 하고 28일이 훨씬 지나는 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각질층이 아주 오랫동안 머무르는 경우 최장 50일에서 90일까지 머무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과각화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각화 과정의 주기는 28일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표피에는 멜라닌 형성세포라는 게 있어요. 멜라닌 형성세포는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인데 피부색을 결정짓는 중요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수지상의 세포입니다. 주로 표피의 가장 아래층인 기저층에 분포하고 있고요. 이 멜라닌 형성 세포는 자외선을 받으면 활발하게 세포 활성이 일어나요. 이유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멜라닌 세포의 수는 인종과 관계없이 모두가 동일해요. 하지만 멜라닌 소체의 양과 분포에 따라서 피부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는 일정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기저층에 각질 형성세포와 멜라닌 형성세포가 4대1에서 10대1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질 형성세포와 멜라닌 형성세포가 같이 탈락하는 예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여름이 되면 해수욕을 하잖아요. 해수욕을 하고 와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해수욕을 했다라는 건 아주 강한 자외선을 받은 거예요. 그쵸? 그 자외선을 받았을 때 우리 피부는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질과 색소를 만들어내는 멜라닌 형성세포를 과도하게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우리 피부, 쉽게 말해서 껍질 벗겨지는 거 경험해 보셨죠? 그 껍질이 하얗지 않잖아요. 까맣죠? 제가 말한 껍질이라고 하는 거는 각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까만색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멜라닌 형성세포, 즉 멜라닌 색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자외선을 받아서 각질 형성세포와 멜라닌 형성세포가 과도하게 증식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빠른 탈락을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세포는 랑게란스 세포입니다. 주로 유국층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랑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유국층은 랑게란스 세포. 자, 피부에 면역,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요. 항원을 탐지해서 림프구로 전달해서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가 바로 랑게란스 세포입니다. 그래서 랑게란스 세포는 면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세포는 머켈세포예요. 머켈세포는 촉각세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저층에 위치하고 신경세포와 연결돼서 촉각을 감지하는 세포. 자, 이렇게 표피를 구성하고 있는 4개의 세포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각질 형성세포, 멜라닌 형성세포, 랑게란스 세포, 머켈세포. 자, 랑게란스 세포는 유국층에 존재하고 있었고 나머지 3개의 세포는 주로 기저층에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기저층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기저층에서부터 세포 분열을 시작해서 점점 위로 밀려 올라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층에 존재하고 있는데 주로 기저층에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표피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밑바닥부터. 자, 제가 각두과 유기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밑바닥은 기저층이죠. 기저층은 표피의 가장 아랫부분, 단층의 원주형 세포로 그 밑에는 진피가 있죠. 그래서 진피와 물결 모양으로 인접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저층에 각질 형성세포와 멜라닌 형성세포가 존재하고 있고요. 기저층의 밑에는 진피의 유두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진피의 유두층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활발한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고 약 70%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층이 바로 기저층입니다. 자, 이제 기저층의 위에 유국층. 유국층은 가시 모양의 극돌기가 있어서 유국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표피 중에서는 가장 두꺼운 층으로 70%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노화가 될수록 점점점 얇아집니다. 세포간교, 즉 세포와 세포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세포간교의 형성으로 림프액을 통해서 영양분의 물질 대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랑게란스 세포가 존재하고 피부의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층이죠. 그리고 유핵층이에요. 이제 살아있는 세포로 존재하고 있는 층이죠. 자, 이제 중간에 있는 과립층. 과립 모양의 케라토의 알린을 함유하고 있어서 과립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제 핵이 위축돼서 본격적으로 각화 과정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기저층에서 각질 형성세포가 세포 분열을 해서 점점점 올라온다고 했죠. 이제 중간에 있는 과립층이 오면 본격적으로 때처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바로 시작점이 바로 각질의 태화의 시작점, 그곳이 바로 과립층입니다.
이 과립층에는요, 수분 저지막이라는 게 있어서 내 피부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증발하는 것도 막아주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수분이 침투하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자, 과립층의 위에 투명층, 엘라이딘이라고 하는 반유동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투명층이라 불리우고요. 무핵의 각하세포로 주로 손바닥과 발바닥에 존재하고 있어요. 흑인도 모두 다 까맣지만 손바닥과 발바닥은 하얗죠. 그게 바로 투명층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투명층이 하는 역할은 수분 침투를 방지하고 피부를 윤기 있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우리가 딱 탕을 딱 담그면 손가락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걸 느껴보셨죠? 그게 바로 투명층까지의 수분 흡수까지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수분 흡수가 되지 않도록. 만약에 투명층이 없으면 우리 몸이 계속 물에 불어버리겠죠. 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투명층입니다. 그리고 자외선을 반사하는 성질이 있어서 타지 않아요. 자, 마지막 가장 위에 각질층. 이제 각질이 쌓여있는 층이죠. 15에서 약 25층으로 각질이 겹겹이 쌓여있는 층. 무핵세포로 10에서 30%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수분이 10% 이하가 되면 건조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각질층에는 세포 간의 지질이 단단하게 결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하고 천연 보습인자 NMF를 통해서 각질층의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천연 보습인자는 각질층에 존재하는 보습 물질로 수분의 함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약 40%는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간 지질은 세라마이드와 지방산 그리고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는 각질층에 단단하게 결합을 해주고 있는 피부의 견고한 방어막입니다. 자, 이번에는 진피 한번 배워볼까요? 진피는 표피의 아래 그리고 피하 조직의 위에,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피부 조직이죠. 피부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진짜 피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의 주체를 이루는 층으로서 유두층과 망상층 딱 두 개의 층이지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진피에는 교원섬유와 탄력섬유 그리고 기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조직 외에도 혈관, 림프관, 신경 그리고 피부의 부속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구조부터 먼저 유두층. 표피와 진피의 경계 부위이며 유두 모양을 하고 있어서 유두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교원섬유와 탄력섬유가 매우 느슨하게 그리고 가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표피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통각과 촉각 이 두 가지의 감각 수용체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유두층. 자, 이번에는 망상층. 우리 망상, 레티큘러라고도 하고요.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 진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결합 조직으로 탄력성을 가지고 있고요. 진피의 하부로 갈수록 교원섬유와 탄력섬유가 매우 치밀하고 두껍고 조밀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망상층의 섬유 조직의 배열은 일정한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랑거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술을 할 때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랑거선을 따라서 피부를 절개할 때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망상층에는 혈관과 림프관, 한선, 피지선, 잇모근 등이 복잡하게 분포되어 있고요. 감각 수용체로는 온각, 냉각, 압각 이렇게 세 가지의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진피의 구성 요소 한번 볼까요? 자, 세포로는 섬유화세포. 섬유화세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교원섬유, 탄력섬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교원섬유와 탄력섬유의 아기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콜라겐, 엘라스틴, 기질을 합성하는 세포. 그리고 대식세포라고 해서 마크로파지, 식균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고요. 비만세포라고 해서 히스타민을 생성, 분비해서 알레르기나 면역작용에 관여하는 세포입니다.
진피에 있는 구성 물질. 첫 번째, 교원섬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콜라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섬유 아세포에서 생성이 되며 진피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피부에서는 주름을 관장하고 노화될수록 이 콜라겐의 함량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광노화, 자외선에 의한 노화가 올수록 콜라겐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의 원료로도 많이 함유가 돼서 피부 관리에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피부 외에도 뼈나 연골, 힘줄 등에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콜라겐이에요. 자, 두 번째, 탄력섬유, 엘라스틴입니다. 신축성이 강한 섬유 형태의 단백질로 원래 길이의 약 1.5배까지 늘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피부에서 탄력을 관장하고 변성이 되면 역시 노화가 진행이 되죠.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기질. 섬유화세포에서 합성이 되며 교원섬유와 탄력섬유를 채우고 있는 무코다당류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코처럼 된 끈적끈적한 다당체라는 뜻이에요. 피부에서 수분을 관장하고 노화될수록 함량이 떨어지게 되고요. 히알루론산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이 히알루론산의 특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분보다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의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의 원료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보습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마지막 피하 조직. 이 피하 조직에는 지방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 지방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원래 정상적인 명칭은 피하 조직입니다. 피부의 가장 아래쪽으로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피하 지방의 위에는 진피, 피하 지방의 아래는 근육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진피와 근육의 사이에 피하 조직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자, 충격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체온을 유지해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은 여자들이 원래는 추위를 더 안 타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소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 여성의 곡선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죠. 부위나 나위, 성별 등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입술이나 눈꺼풀, 귀 등에는 피하 조직이 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피하 조직과 셀룰라이트는 달라요. 피하 조직은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온을 조절하고 충격을 완화하고 영양을 저장하고, 그죠? 또 여성의 곡선미를 발달시키고. 하지만 셀룰라이트는 림프의 순환의 이상으로 인해서 체내에 독소, 노폐물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 껍질처럼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현상으로 주로 허벅지나 엉덩이나 팔뚝이나 복부 이런 데 나타나 있는 게 바로 셀룰라이트예요. 셀룰라이트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림프 순환을 증진시키고, 즉 운동을 하고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하고 하셔야지만이 없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셀룰라이트와 피하 조직은 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피하 조직까지 피부의 구조 했으니 이번에는 부속기관 한번 볼까요? 부속기관의 첫 번째, 한선. 한선은 땀 한자예요. 그래서 땀을 분비하는 곳.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체내의 수분이나 노폐물을 배설하여 신장의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또한 피부 표면의 수분량을 조절하고 약산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에 약 700에서 900cc 정도의 땀을 분비하고, 이 한선은 위치와 기능에 따라서 에크린선과 아포크린선으로 나눠집니다. 에크린선은 소환선이에요. 실뭉치 모양으로 피부 표면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 항공을 통해 분비되는 땀샘. 입술과 생식기를 제외한 전신에 에크린선이 분포되어 있고요. 키, 손바닥과 발바닥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곳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9%의 수분, 그리고 염분, 젖살,
기타 요소 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무색, 무취의 약산성 액체입니다. 노폐물 배출과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율신경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영화를 보거나 긴장을 할 때 손에 땀을 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신경의 지배를 많이 받는 땀샘입니다. 아포크린선은 대한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크린선은 글자 수가 4개, 그러니까 소환선. 아포크린선은 글자 수가 5개, 그러니까 대한선. 대한선은 모낭에 연결되어 모공을 통해서 피지와 결합된 땀이 분비됩니다. 주로 겨드랑이나 대음순, 배꼽, 유륜, 항문 주변에 분포되어 있고요. 점성이 있는 유백색의 액체로 배출된 후에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독특한 냄새가 나요. 사춘기 이후에 주로 분비되고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고 인종적으로는 흑인이 가장 많습니다. 암내라고 들어보셨죠? 원래 암내라는 말은 암컷에게 나는 냄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동물들을 보면 짝짓기를 할 때쯤 되면 수컷이 암컷을 찾아갈 때 암컷의 항문 주변이나 이런 곳을 이렇게 찾아서 냄새를 맡고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성에게 주로 많이 발달되어 있는 땀샘입니다. 땀의 이상 분비로 땀이 적게 나는 소환증,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 땀이 분비되지 않는 무한증, 그리고 땀샘이 막혀서 생기는 땀띠 혹은 한진이라고 하죠. 이렇게 4가지의 경우에는 에크린선, 즉 소환선의 문제예요. 하지만 액취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선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다음 중 소환선에 의한 질환이 아닌 것은?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피지선 설명드릴게요. 모낭과 연결된 포도송이 모양의 분비선으로 피부나 털에 광택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지는 하루에 약 1에서 2g 정도 분비해요. 아까 제가 땀은 성인의 경우 하루에 700에서 900cc 분비한다고 했죠? 피지는 1에서 2g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죠?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고 살균 작용, 유화 작용을 합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피지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건조하기 때문에 핸드크림을 바르잖아요. 그리고 주로 피지선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 여러분이 여드름이 잘 발생하는 곳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유분기가 많은 곳, T존, 목 뒤, 가슴, 등 이런 부위에는 피지선이 좀 더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피지선은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사춘기 남성에게 집중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입술과 눈가에는 독립피지선이 따로 존재하고 있어요. 입술 주변에 뾰루지 난 적 있으시죠? 이렇게 모낭과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독립피지선이 존재하고 있고요. 피지의 주 구성 성분은 트리글리세라이드, 왁스 에스테르, 지방산, 스퀄렌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속기관에 우리 잇목은 있어요. 털을 세우는 근육이란 뜻이에요. 모낭 하부의 3분의 1의 비스듬히 있고요.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아서 춥거나 공포를 느낄 때 잇목근이 수축하게 돼서 털이 서고 모공이 들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털이 쭈뼛쭈뼛 선 기억 있으시죠? 겨드랑이와 속눈썹, 눈썹, 코털을 제외하고 전신의 잇목근은 다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4번째 부속기관은 모발. 별도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5번째는 조각. 이렇게 5가지의 피부에 부속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선과 피지선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나머지는 교재에 있는 내용 한번 가볍게 한번 훑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여기까지 피부의 구조와 피부의 부속기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교재 한번 다시 내용 한번 봐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